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건 이 기본소득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 단위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역설적인데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책을 이렇게 많이 토론하는 것도 사실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어야 논의를 하는데 지금 아무데도 안 하고 있는데 이미 논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컨대 핀란드에서는 실업자들에 대해서 핀란드는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실업수당이 아주 좋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실업부조를 월 70만 원씩 주고 있었는데 기본소득 실험을 하자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실업부조를 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 실업부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 나가게 되죠. 이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벌기 시작해도 그냥 주자. 그러면 나가서 벌면 더 버는 거니까 더 벌어도 계속 이 급여가 나오니까 계속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단번에 시행하지 말고 2,000명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2년 동안 2,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했었습니다.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공산당이 처음 그 이론을 만들었을 때 그 기본에 입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마르크스가 맞는 생각을 펼쳤는데 그게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지금 공산 국가들이 그렇게 생겨났고 걔들은 우리보다 더 큰 빈부의 격차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여러 나라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중간적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공산주의에 대해서 저는 공산주의가 기본소득제를 했으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했어요. 기본소득제는 굉장히 사실 자본주의적인 제도이고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에서 소득을 제공했나요? 북한에서 소득을 제공하나요? 동구권에서 소득을 제공했나요? 없거든요. 소득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가 다 고안했고 했습니다. 그곳들에서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일자리를 제공했죠. 그런데 이 소득이라는 거는 자본주의에서 말을 바꿨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분배의 원칙은 공산주의와 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마르크스가 반기본소득주의자였어요. 그 시절에 이미 기본소득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고 어떤 면에서는 공상적이라고 어떤 면에서 이제 계량주의적이란 말을 쓰죠. 혁명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원리가 굉장히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 핀란드에서는 2,000명 대상으로 2년간 실험을 했고요. 실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2년 동안 지급했던 것 중에서 처음 1년의 결과를 중간 결과를 작년 4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실업 부조를 그대로 받고 있던 사람들하고 액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는 그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두 집단 중에서 기본소득 수령 집단이 자존감 좀 더 높고 만족도 높아지고 주관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다 좋아졌고 다만 취업률에는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취업하진 않았다. 기본소득을 수령했던 사람들이. 이런 결과까지 지금 나와 있고 2년차 결과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나오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보편성, 개별성, 그리고 무조건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쯤에서 간단하게 찬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한번 의견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뭐 그렇게 찬성하는 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3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해서 이 30만 원을 내가 쟁취하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어느 정도 좀 보탬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또 사실은 그래요. 뭐 매년 뉴스에서 보면 뭐 국민연금이 적자네, 건강보험이 적자네. 저희 생각은 그래요. 저거 하면서 뉴스로 뭐 건강보험이 뭐 오르네, 연금이 고갈이 되네 그런 소리 들어서 불안한 것보다는 저거 안 주고 그냥 건강보험 꾸준히 유지하셔서 내가 아플 때 병원 가서 적은 비용으로 무사히 치료받고 싶고 국민연금 고갈 안 돼서 나 늙었을 때 내가 낸 돈 그냥 안심하고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이게 30만 원인데 할수록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가면은 이게 적지 않는 금액이 될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 10대 친구랑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월 30만 원으로는 지금 기존에 있던 기초생활 수당 및 뭐 보험, 의료 보험, 이제 복지에 이제 이름하에 지급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금액이 인상됐을 경우에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뭐 그에 따라서 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럼 뭐 굉장히 좋은 모델이지 않을까, 재밌는 실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한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해소되면서 약간 긍정적으로 이 기본소득제라는 게 여태까지는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거를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작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금액도 늘어나고 사람들 인식도 많이 좋아진다면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것만 딱 봤을 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가족이 셋이니까 90만 원이 아무 이유 없이 매달 들어오는 거잖아요. 90만 원이 결코 생활비에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나의 생활이 어쨌든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30만을 그냥 취미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해서 뭔가 자기 삶의 문화생활 그런 요소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은 더 삶이 풍요로워져서 사회가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분위기가 좀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좀 옮겨가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하고요. 또 지급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게 해드릴게요.